안녕하세요. 미즈호에 된 도부입니다. 정말 흥미로운 애널리스트 데이입니다. 감사합니다. 대출 관련해서 질문인데요. 제가 오늘 느낀 한 가지는 대출 지표가 정말 좋다는 점입니다. 손실률이 매우 낮아요. 많은 사람이 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그것이 주식에 큰 부담 오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질문은 데이터가 스스로 증명하고 있고 아주 좋아 보이는데 데이터를 더 일관되게 제공하거나 아예 별도의 세그먼트로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가 대출에서 하는 모든 것이고 나머지는 이렇다라고 보여줄 의향이 있으신가요?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네, 매트 당신도 이 부분에 대해 말씀해 주셔야겠지만 오늘 저희로부터 듣고 계신 큰 부분 중 하나가 저희 비즈니스에서 빠르게 램프업 램프 마이너스업 되고 있는 이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 정기적인 공시와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스퀘어의 시장 진출 전략이든 캐시앱 대출이든 말이죠. 수익 카테고리를 재편한 큰 부분도 금융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부분들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대출 이상의 것들이 포함되겠지만 대출이 그 핵심입니다. 대출 실행 마진부터 ROIC 투자 자본 수익률까지 이들은 저희가 매주 추적하고 있는 매우 강력한 지표들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를 정기적으로 더 많이 공유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덧붙이자면 암리타의 발표 슬라이드 중에 보로우바로와 BNPL 선구매 후결제의 대출 실행액, 변동이익, 그리고 단기 투자 자본 수익률을 보여주는 차트가 있었습니다. 저희 계획은 앞으로도 그 정보를 계속 공유하는 것입니다. 암리타가 말했듯이 오늘 공유한 내용에 대한 피드백을 기다리고 있으니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하루 통틀어 제가 가장 좋아한 슬라이드 중 하나였습니다. 50%의 대출 실행 성장률, 28%의 투자 자본 수익률, 지난 몇 년 동안 안정적으로 유지된 2%의 변동 이익 마진. 보츠와 여기 있는 모든 분이 언더라이팅 리스크를 관리하며 정말 예외적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다고 생각합니다. 그 규모와 성장, 수익률은 다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려도 될까요? 저는 대출이 매우 강력한 블록이라고 생각합니다. 핀테크 전반이나 해외 비즈니스에서 훌륭하다고 여겨지는 곳들의 매출 총이익 프로필을 실제로 보면 항상 대출로 귀결됩니다. 유동성에 대한 접근은 인간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것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분야에서 그토록 독특하게 위치하여 그것이 슈퍼파워가 된 이유는 저희가 누군가에게 24개월 동안 $2,000를 빌려주고 오늘 내린 결정을 24개월 동안 감수해야 하는 방식으로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장부의 회전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단기 대출, 적은 평균 주문 금액, 작은 티켓 사이즈, 고도로 다변화된 구조죠. 저희는 매달 수백만 명의 소비자를 상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설계한 매우 독특한 점이며 근본적으로 광범위한 금융 서비스 생태계와는 반대되는 지점에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에서 손실률에 대한 압박이 있을 때도 저희가 손실 프로필을 유지하면서 규모를 대폭 확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로우바로가 전년 대비 134% 성장하고 있고 회전 속도가 우세하며 매번 대출이나 주문을 평가하고 있다면 리스크 손실이 달러 기준이나 전년 대비 수치로 늘어난다는 것은 무의미한 관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간 수익의 결과로 자기자본 이익률 ROE 100%를 넘고 마진 프로필이 우세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가 계속 밀고 나가야 할 부분이며 블록의 슈퍼파워로서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 DNA는 현재 스퀘어. 론스퀘어 론즈이라고 불리는 스퀘어 캐피탈 시절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저희 비즈니스에서 가장 저평가된 측면 중 하나가 저희가 고객에 대해 가지고 있는 데이터와 이해도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AI와 같은 도구들을 갖게 되었으니 대출과 응집력이 있으면서도 그 이해도를 바탕으로 수많은 유스케이스를 하나로 묶는 훨씬 더 마법 같은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뒷줄에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카메론 맥켄지입니다. 캐나다 밴쿠버에서 왔습니다. 잭과 짐이 오래전에 만든 것과 오늘 보여주신 놀라운 성과들에 깊은 인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캐츠델리를 언급하셨는데
저는 밴쿠버의 퍼디스 초콜릿 PURDYS 초클러츠이라는 회사를 보며 자랐습니다. 내구성을 위한 구축을 앞서 언급하셨고 10대들에게 집중하며 그들의 금융 문해력을 포착하는 것에 대해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RBC 도미니언 시큐리티즈의 투자 고문이며 저희도 항상 금융 문해력을 이야기하지만 여러분이 10대들에게 제공하는 것만큼의 지속성은 없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온 더 큰 그림은 블록체인과 비트코인에 대해 배우기 위해서였습니다. 제게게 아마도 예 아니오 질문이 될 것 같은데 비트코인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는 것이 블록의 의무화 블러게이션인가요? 아니요. 감사합니다. 고개를 숙이고 현재 하시는 일을 계속해 주십시오. 저희도 퍼디스 초콜릿을 정말 좋아합니다. 바로 옆에 계신 분께 마이크를 넘겨주시면 질문 하나 더 받겠습니다. 네, 쇼 에머리 에이버리 앤 컴퍼니입니다. 봇보트 측면에서 전반적인 사용량이 급증할 때 그것이 마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수익화 MONETIGATION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로 캐시앱 투자 인베스팅 측면에서 얼마나 깊고 넓게 확장하고 싶으신가요? 경쟁사들은 꽤 깊이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이것이 장기적으로 인게이지먼트를 견인할 수 있을 텐데요. 먼저 봇에 대해 말씀드리면 머니봇의 경우 저희는 누군가에게 개인 CFO를 두는 것과 동등한 가치를 제공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매우 가치 있다고 믿으며 시간을 돌려주는 것 또한 매우 가치 있다고 봅니다. 궁극적으로 그 가치에 따라 가격을 책정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 단계에 가기 전에 저희는 증명해야 할 것이 많고 그것이 실제로 사람들을 위해 올바른 일을 하고 진정한 가치를 준다는 신뢰를 얻고 싶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저희가 테스트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매니저봇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비즈니스를 위해 CEO나 매니저를 고용하는 것과 동등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저희가 저희 회사를 자동화하려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당신의 비즈니스를 진정으로 자동화한다면 그것은 매우 가치가 있으며 그에 맞게 가격이 책정되어야 합니다. 빌더봇 또한 저희와 같은 회사뿐만 아니라 지난 16년 동안 저희가 모셔온 소상공인들과 업마켓 기업들에게도 기회가 있다고 봅니다. 이를 어떻게 패키징하고 제품화할지에 대한 즉각적인 계획은 없지만 많은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며 계속 살펴볼 것입니다. 몇 가지 덧붙이자면 머니봇과 매니저봇의 확장에 따른 비용 측면에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며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잭이 말했듯이 나중에 그 자체로 가격 책정을 고민해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제품 관점에서 머니봇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보면 꽤 놀라운 시스템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저희는 수많은 라이프 사이클 모델, 개인화 모델, 다음 최선의 행동 넥스트 베스트 액션 모델 등을 구축해왔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다른 것들 뒤에 숨겨야만 했죠. 조잡한 푸시 알림처럼 느껴지거나 다른 UI 위에 구축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고객에게 진정으로 제안을 주는 방식입니다. 제가 기대하는 것은 이것이 교차 판매 크로스 마이너스 셀, 업셀 UP셀, 인게이지먼트, 그리고 새로운 제품 채택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미 머니봇과의 대화를 통해 저축이나 투자를 시작하는 사례들을 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점은 머니봇이 진정으로 차별화될 수 있다면 캐시앱을 주기적으로 사용하는 고객들이 그들의 전체 금융 생활을 캐시앱으로 가져오게 만드는 거대한 가치 제한이 될 것입니다. 캐시앱에서 하는 모든 일에 대해 대화할 수 있는 대화형 CFO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비용 측면뿐만 아니라 업사이드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투자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집중하는 지점은 절대 다수의 미국인에게 도움이 되는 투자 제품입니다. 공매도나 마진 대출 등을 당장 도입할 계획은 없습니다. 절대 다수의 미국인은 그런 도구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계속 투자하겠지만 단기적으로 투자 영역에서 100% 깊이 들어가는 것을 기대하시지는 않는 게 좋습니다. 저희의 가이던스와 연결해서 덧붙이자면 오늘 제시한 가이던스에는 AI, 이니셔티브와 관련된 유의미한 매출 총이익 기회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약간의 비용만 포함했죠. 발표에서 언급했듯이 2026년에 AI뿐만 아니라 네이버후드, 애프터페이 사전 구매 등과 관련하여 약 1억 3천만 달러 정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내년에 램프업될 새로운 이니셔티브들에 대한 투자는 포함했지만 팅겐의 이전 질문처럼 AI는 좀 더 초기 단계에 있으며 비즈니스 모델은 진화할 것입니다. 최소한 이러한 AI 대화형 능동지능을 통해 리텐션과 교차 판매 등은 상상해 볼 수 있겠지만 그 위에 잠재적인 비즈니스 모델들은 현재 가이던스에 포함되지 않은 업사이드 잠재력입니다. 좋습니다. 뒷줄이 조용한데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이쪽에 질문이 있네요. 감사합니다. 오토노머스 리서치의 코노스키입니다. 캐시앱의 수익화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캐시앱의 현대화는 수년에 걸쳐 다른 동인과 기여자들을 가져왔습니다. 처음에는 즉시 이체 인스턴트 트랜스퍼로 시작해서 캐시앱 카드로 옮겨갔고 활성 사용자 침투율이 높아졌으며 이제 보로우바로로 성장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다음 성장의 단계로 넘어갈 때 보로우 외에 향후 몇 년간 매출 총이익 성장에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한두 가지 제품이 있을까요? 암리타 씨가 준비 중인 다수의 제품 출시가 있다고 말씀하셨고 캐시앱 데이터를 활용하고 판매하는 것에 대한 언급도 본 것 같습니다. 제품 개발 관점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암리타가 계획 측면에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캐시앱 쪽에서는 구축할 수 있는 새로운 제품 라인이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PEP로 시작해서 지난 10년 동안 매년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추가해왔고 시장 적합성을 확인했으며 솔직히 PEP 공간의 다른 경쟁사들은 가지지 못한 강력한 결합률 어태치 레이츠를 모든 제품에서 확보하고 있는 매우 독특한 위치에 있습니다. 캐시카드, 보로우, 비트코인 등의 결합률이 매우 높죠. 세상의 돈과의 관계를 재정의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모든 거래 유형을 서비스해야 합니다. 캐시앱이 현재 참여하지 않고 있지만 고객들이 거래하고 있는 시장은 무엇일까요? 1년, 3년, 5년 후에 저희가 구축할 만한 것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내부적 그리고 잠재적으로 외부적인 신용 점수 크레딧 스코가 새로운 제품 라인의 놀라운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핀테크 분야의 다른 제품들을 저희가 직접 구축하거나 통합할 수도 있고요. 커머스 측면은 계속해서 큰 순풍이 될 것입니다. 캐시앱 페이는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이며 엄청난 수요를 보고 있습니다. 캐시앱 페이와 달러온 라이트닝을 통해 결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식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향후에 수억 달러 규모의 매출 총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여러 제품 라인이 준비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 받을 시간이 될 것 같네요. 네, 저기 계신 분. 시사 리서치의 제프 캠벨입니다. 감사합니다. 닉, 당신의 발표 정말 좋았고 오웬도 훌륭했습니다. 오웬, 비트코인을 결제에 사용하는 것을 강조하며 이를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부르셨는데요. 블록이 가맹점 측면에서 그 틈을 여는 것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의 채택을 촉진하기 위해 어떤 역할을 할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여러분은 수년간 비트코인에 대한 많은 경험을 쌓아오셨고 소비자 채택을 이끌어낼 아이디어가 있으실 텐데요. 미국에서는 가끔 결제가 해결책이 문제를 찾아다니는 형태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채택을 유도하는 계획이나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세일즈 쪽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질문일 텐데 당신이 사토시 나카모토입니까? 멋진 두 가지 질문이군요. 블록에서 12년 전 시작했을 때를 생각하면 재미있습니다. 당시 저희 리더들은 모두 스와이프 방식이었고 모두가 EMVIC 칩 결제니 DIP 리더니 하는 것들로 소란스러웠죠. 그러다 갑자기 탭탭 방식이 나왔습니다. 저희는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정말 훌륭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 중 상당수에게 카드를 긁었던 것은 아마 먼 옛날 일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저희 비즈니스의 핵심이었습니다. 거기에 많은 배움이 있습니다. 첫째는 단순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엄청난 복잡함을 가려버릴 수 있습니다. 평균적인 미국인이 라이트닝 네트워크나 에리와 에릴의 차이를 깊이 이해하거나 신경 쓸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고요. 저희는 그것을 전면에 내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둘째는 작동하는 인센티브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브라이언이 말한 네이버후드나 캐시앱,
그린캐시 앱 그린에 대해 제가 그토록 흥분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비즈니스에 엄청난 레버리지를 가지고 있으므로 어떤 제품이나 결제 형태든 채택을 유도하기 위해 수용 측면과 구매 측면 모두에서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함을 유지하고 올바른 인센티브 구조를 갖춘다면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복합적으로 작용할 것이고 몇 년 후에는 와, 모두에게 분명히 이렇게 좋은 방법이 있는데 예전에는 왜 그렇게 했는지 믿어지지 않네라고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방식입니다. 인센티브 구조는 갖춰져 있고 비용 절감 효과는 명백하므로 저희 가맹점들이 앞장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가치를 보게 되는 몇 번의 경험이 중요하죠. 여러분도 요즘 현금 전용 표지판을 점점 더 많이 보게 되실 텐데 이는 시간이 갈수록 늘어날 것입니다. 이것이 또 다른 대안을 제공하는 것이죠. 사토시 질문에 대해서는 비트코인의 가장 아름다운 점은 그 질문이 이제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비트코인은 대안을 원하는 커뮤니티가 이어받은 오픈 프로토콜입니다. 만약 사토시에게 그것이 중요했다면 자신이 누구인지 증명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겠죠. 그날을 기다려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면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비판적인 피드백을 주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많은 질문이 있었지만 저희 이메일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저에게 이메일을 보내시려면 제 이메일 주소를 찾아내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진 않겠지만 찾으실 수 있어요. 저는 모든 것을 읽습니다. 합리적인 시간 내에 혹은 아예 답장을 못 드릴 수도 있지만 모든 입력값을 소중히 여기며 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 비즈니스에 대해 이해되지 않는 점, 혼란스러운 점, 혹은 전략에서 벗어났거나 전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점이 있다면 제발 저희에게 보내주십시오. 저희는 그것을 진심으로 고려하고 마음에 새겨 어떤 방식으로든 개선할 것입니다. 저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고객을 위해 가치 있는 것을 구축하는 것이며 저희가 정말 독특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구축하고 유지하기 매우 어려운 이러한 역량들을 가지고 있으며 기술과 디자인 관점에서 다시 한번 리더십 위치에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저희에게 그 책임을 물어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거기서 벗어나는 것을 보신다면 솔직하고 비판적이며 잔인할 정도로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야만 저희가 더 나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멀리서 지켜보고 계신 개인 투자자분들께도 드리는 말씀입니다. 피드백을 공유해 주시면 저희는 개선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믿음, 그리고 인내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그 모든 것에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요. 잭은 제가 이 말을 하는 걸 원치 않을 수도 있고 그가 사토시일지도 아닐지도 모르지만 오늘은 그의 생일입니다. 200명에 가까운 친구들과 축하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아래 데모홀에서 그를 만나실 수도 있을 텐데 저희의 모든 제품을 확인해 보시고 다른 직원들도 만나보시며 잭에게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모두 감사합니다.